네, 금융위원회. 네. 금융안정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글로벌 AI 반도체 모멘텀, 5월 수출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며 어제 같은 경우 8,788포인트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두 번째 작은 글씨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을 2개 이상 보유한 미국 빼고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 추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사주 소각의 경우 25년에는 21.4조 원을 소각했는데 금년에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실적의 2배에 맞먹는 42.3조 원이 소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 배당액의 경우 24년 회계연도에는 47.9조 원이었는데 25년 회계연도에는 56조 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출시 5일 만에 전체 물량 6천억 원이 완판이 되었습니다. 서민 가입자 비중은 우선 배정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인원 기준으로는 39%, 금액 기준으로는 35% 수준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조기 완판에 따른 추가 출시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저희들이 하반기 2차 출시를 준비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 금리는 글로벌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민생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9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대상 30.3조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장기 과잉 채권 추심으로부터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 채권 추심업 제도를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도약기금 같은 경우 3월, 4월, 5월 중 장기 연체 채권 9,602억 원을 추가 매입해서 11.6만 명에 대해 추심을 추가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작년 10월 출범한 이후에 지금 누적적으로 장기 연체 채권 9.1조 원 75만 명분이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산적 금융의 경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실적 팩트북을 공개한다든지 조직인력 확충 및 KPI에 반영한다든지 내재와 체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6.4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장기 연체 채무 청산하는 거 그거는 어쨌든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금융기관들이나 뭐 추심업체 그다음에 뭐 대부업체 이렇게 지금 막 팔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막 10몇 년씩 20몇 년씩 된 거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그거를 이미 매각된 거.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다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씩 갖고 있는지를 다 그 업권별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업권별이랑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대부업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 걸쳐서 마지막 단계로 간 건데 여긴 자기들이 그걸 돈 주고 샀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대부업체까지 간 경우에는 대개 원금의 1, 2% 선 아니에요? 실제 거래되는 그 가격이? 근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한 건이 그러니까 묶어서 전체로. 네, 묶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5%로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5%로. 5%면 상당히 꽤 비싸게 싸준 건데. 근데 지금 대부업체들이 가 있는 거는 되게 막 10년, 20년씩 막 넘은 거잖아요. 전에 넘겨놓은 거. 그걸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20년 뭐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뭐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 감소하면서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의 1%, 2%로 거래되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살 때 싸게 샀는데 약간만 더 비싸게 주고 정부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위 한 30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15개는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거기는 됐는데 나머지 15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그게 수십조 원 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6.4조 원이었기 때문에 16.4조 원이라서 아마 대부업권은 한 4점 몇 조 원 정도 제일 많습니다. 전에 내가 알기로는 뭐 그게 장기 연체 채권액이 원금 기준으로 한 5, 60조 원 된다 그랬는데 많이 정리된 모양이죠. 네, 네. 예. 하여튼 이게 그중에는 뭐 아주 능력 되는데 안 갚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극히 소수고 말씀하신 7년 이상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 이게 일부에서 무슨 그러면 뭐저 빚 갚고 버티면은 면제 준다는데 한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개의 얘기도 하던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하면서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 주셔갖고 지금 특히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특수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7년이 안 됐는데도 소각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좀 분위기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위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일가족이 뭐 자살했다면서요. 근데 그 유서에다가 빚 때문에 죽는다 그랬다면서.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거든요.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사실 그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다 파산 면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착하게 내가 빚을 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근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뭘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면. 근데 그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각 부처 중에서 이 문제 담당이 어디입니까? 그 개인 파산 회생 관리하는 데가? 네, 법적으로 사법적 절차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다루고요. 그 법률에서 업무는 그런데 네, 그 전 단계에서 관리 업무. 네, 그 전 단계에서 그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 금융기관 조정하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건 사적으로, 금융위 소관인. 네네, 채무조정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년 한 10만 명, 20만 명씩 하고 있고요. 개인 회생. 그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네. 예를 들면 개인한테 빚을 진 경우도 법원 내에서 파산하면 면책까지 해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뭐 특별한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왜 죽습니까, 죽기는?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이런 경우. 금융기관 채권, 장기 연체 채권은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부채 뭐 등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실래요?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 현실적으로는 금융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채무 이제 뭐 자살하고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봐갖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고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개인 채무라든지 저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으면은 저쪽으로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총리께서 맡고 계신 그 자살 연구안 돼 있죠. 네, 자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런 유행이 많거든요.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빚쟁이 얘기가 상당히 많아 우리 사회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가혹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 그럽니까? 그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면책하고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자 공격하고 뭐 부도덕하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드림센터처럼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먹는 거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죄 짓고 남의 물건 훔쳐서 감옥 가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주자 그냥. 전국이 수백 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빚에 쪼들려가지고 못 살겠다 싶으면 그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빨리 한번 좀 방안과 현재 상태를 좀 네. 점검해 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사중간에 이게 우리나라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산재로 죽고 자살하고 물에 빠져 죽고 여름에 재난 문제도 행안부 소관이긴 할 텐데 하여튼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맨날 빠진 자리에서 빠져 죽거든요. 네네. 어쨌든 거기는 인력을 뭐 추가 배치하든지 몇 달간 아예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하든지. 네, 그 추가 조치 취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뭐 다슬기 죽다 죽었다고 그러던데. 며칠 또 있었습니까? 네.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엔 여름이 좀 더위가 빨리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예. 빠져 죽은 사람 1명, 다슬기 짚다 죽은 사람 1명 내가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어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복지부로 넘어가죠.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2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으며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은 원료에 대한 우선 공급을 통해서 수급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여름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설 점검, 안부 확인, 냉방 물품 및 냉방비 지원 등 폭염 특보별 맞춤형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위기 가구, 고독사 위험군, 조선 다문화 1인 가구 등 위기 취약 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상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생계 지원은 11만 7천여 건, 의료 지원은 1만 8천여 건 등 총 18만여 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고 조선 다문화 1인 가구 등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가족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그냥 드림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158개 시군구와 28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사업장이 원활하게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의결된 기초연금 수급 간주 신청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자나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를 통해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주도 직업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현재 107개 기업이 신청하였습니다. 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바로 청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제품 재고 현황 3차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정상 범위 내에서 주요한 의료제품 재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살자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위기 가구인데. 네. 뭐 배고프다, 뭐 혼자 외롭다, 병들었다 이거는 체크가 되는데 빚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징후나 이런 게 없을까요? 저희가 현재 그 자살 상담센터나 그냥 드린 먹거리 복지 연계를 할 때 그 위기를
촉발한 위험 요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게 빚이나 금융에 대한 부분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나거나 아니면 서민금융지원센터라거나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센터랑 그걸 연계해서. 상호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무부 있잖아요. 지금 벌금 못 내가지고 환영 유치된 사람들, 벌금 대신에 징역 사는 사람들 숫자 혹시 대충 뉴욕장 유치자가 지금 평균 1,55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정도. 예. 한 개 교도소 정도 되네요. 네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역장 유치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령이고 노동 능력 없는 거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 해놨지만 80% 이상이 노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이 제도에서 노역도 못 시키고. 아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관리하느라고 돈 만들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도 가스급반이 가능하거나 노역장 유치자 중에서 사회봉사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좀 시키고 벌금을 좀 까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처음 그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이걸 보니까 너무 심각해갖고요. 계속 제도 개선을 좀 해오고 있고 많이 좀 전보다는 강하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 사항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 처음에 또 사실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적극 안 법원이야 하고 형량을 있습니다. 선고 안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런데 벌금 빌려주는 저 민간은행 있죠. 벌금이요. 벌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회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그 장발장은행이던가? 장발장은행이라고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장발장은행에 저도 사실은 관계가 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뭐 이해 충돌은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이렇게 대신 벌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갚는데 그거를 그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저희 그 정 장관님이 아는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노역장 유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아갖고요. 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지금 뭐 대검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라리 그 벌금을 좀 제도적으로 좀 빌려주고 예, 예.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네.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빌려주든지 좀 그게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그죠?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혀 그 형벌의 효과를 뭐 아무 못 의미가 거두고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벌금이 형벌의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형벌은커녕 오히려 피차간에 부담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나 싶어요. 참 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요. 최근에도 노역장 유치를 해왔는데 상당히 그 중증 질환이 있어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갖고 국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병원비만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 기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도 쳐주죠. 네, 뭐 그런 이제 현재 좀 구속된 상태니까. 구속돼 있으면 그런 거지.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불합리인데 하여튼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장발장은행에 필요하면은 뭐 민간의 모금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재정적 지원을 해주든지. 네네. 근데 갚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그럼 점검해봐 주시고요. 네, 확실히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